안녕하세요, 빵군TV입니다. 이제 긴 명절도 지났고 곧 연말이 다가오네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곧 진짜 2020년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포기한 후 저는 또 다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우울감도 깊었고 안 하던 게임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PC방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크로스핏 자격증, 코치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걸 딴 후에 저는 이제 그럼 전격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생각에 모바일 트레이너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한인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야외에 이렇게 어떤 기구나 딱히 그런 거 없이 간단한 공 아니면 이렇게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루에 12명까지 가르치는 날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당 40불, 50불을 받는데 이것 역시 제가 취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소비자에게 너무 시간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2시부터 3시까지 저를 예약해놨는데 어떤 편치 못한 사정으로 옮기게 되면 저는 그 양해를 또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 알려주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곧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업할 때 이 직장 상사가 싫고 내가 다니는 일터가 너무 싫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즐겁고 잘하는 일이고 매일 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막상 일로 다가가서 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더 많을 것 같은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요. 내가 사랑했던 일, 운동하는 일은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매일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 제 운동도 잘 안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타국 생활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은 그곳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이제 계속 해외에서 사느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저는 뭔가 싫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는 굉장히 해외에서 사는 걸 만족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선 저는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처럼 사는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을 했지만 제가 배워온 거는 프랑스 요리였고 프랑스 요리를 먹을 만한 장소는 청담동, 압구정 아니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업을 하기에는 제 자본금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프랑스 요리를 하기엔 정말 승부수를 띄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쯤 사업적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속초행을 하게 됩니다. 속초에 어떤 분이 조그만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저한테 의뢰를 해왔습니다.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속초에 한 10개월 가게 됩니다. 속초는 한적해갖고 굉장히 외국 같은 느낌도 났어요. 제가 겨울에 갔는데 그 산을 보니까 예전에 무슨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그런 산처럼 공기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당장 살 곳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싼 곳을 어떻게든 찾다 보니까 이 모텔에 비성수기더라고요. 겨울에 월 30만 원을 내고 묵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개월 정도를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오픈할 카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도도 짜보고 많은 설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차차 제가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할 때 사업 노하우로 쓰이게 됐습니다. 물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에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모텔 달방에서 살다 보니까 주말이면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갖고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도 했고요. 일단
굉장히 위생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새로워서 되게 재밌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뭔가 디저트 해보는 것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사갖고 나만의 레시피를 한번 사서 이제 곧 오픈할 곳에 시도해본다는 것 자체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구글에 있는 모든 레시피를 다 뽑아다가 새벽마다 준비를 했어요. 아, 내일 이걸 해야지. 근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열정이 꺾이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냐 되돌려보면 저는 진짜 주중에는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운동을 했어요. 주 5일. 주 5일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샤워를 하고 자면 더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지금 보시면 술도 술이지만 너무 많이 술도 마시고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사업체에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체를 이끌기 굉장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한 채로 사업체에 나가게 되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직원분들이 있다면 리더십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주중에는 정말 술도 안 먹고 이런 어떤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즐겁게 1년을 있었고 지금 아직도 그곳을 운영할 거예요. 선사로길이라는 그런 카페인데 지역적인 도로명이 너무 예뻐서 그 이름도 제가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오픈 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년 후에 서울에 가서 독립적으로 제 베이커리 카페를 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런 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